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정국의 법대로 8월 19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또 사법 리스크가 정말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은 회기 중에 나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분열,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회기 중에 이제 하면은 자기들이 분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체포동의안에 들어가니까. 꼼수를 포기하고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 피의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저는 듣다 보다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바로 직격탄을 쐈습니다. 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희한한 특별 요구가 참 많으시다 이러면서 범죄 수사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식당 야 매달 며칠 몇 명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 달라고 하는 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치소 구내 식당을 예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8월 영장 청구 이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 못 들어준다는 의미죠. 정기국회 가겠다는 의미가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점잖하게 식당 예약하듯이 특별 대접을 요구하면 안 된다. 예. 이랬는데 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식당 대신에 원래는 감옥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아, 감옥 예약. 교도소라는 게 자기가 이제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 수사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예. 그다음에 판사가 실질 심사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감옥 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게 8월에 가겠다, 9월에 가겠다, 내년에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특권의식이다. 이걸 한동훈 장관이 비판했고요. 역시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일 혀를 가진, 야, 정말 이게 어제 비유도 절묘하게 식당 예약하듯이 특별 대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선 제일 검, 조선 제일 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네. 그 말이지. 구치소 감옥 예약하는 거네. 어차피 네. 8월에 영장을 치나 9월에 영장을 치나 8월에 영장을 치면은 이 체포동의안을 안 거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영장법원 가고 네. 9월에 영장 치면은 체포동의안 거쳐서 영장법원 가는데 구속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구속 날짜 예약을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검찰이 부르면 부른 대로 가겠다 하면서 시지퍼스 이야기를 했어요. 시지퍼스가 계속 돌덩이 산에다가 올려놓으면 또 산에서 굴러내려오고 계속 그거 반복하는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시지퍼스를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 시지퍼스가 신들의 노여움을 산 이유가 거짓말 잘하고 교활하고 머리는 영리한데 그래서 신들의 분노를 샀는데 자 이제 신들의 분노, 국민의 분노 또 검찰 재판부의 분노를 사게 될 텐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이 8월 말 그러니까 임시국회 중에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회기 쪼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쪼갤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정기국회로 가면 회기 못 쪼개니까 바로 영장법원을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예. 먼저 이제 시지푸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걸 보면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제대로 안 읽었다에 한 표 겁니다. 이재명이가 교양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저는 이윤기 씨가 쓴 5권짜리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저는 만화 많이 봤어요. 제대로 이게 그리스 신화를 인문학적으로 제대로 공부했으면 시지푸스 비유를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어디서 한 게 주로 들은 게 옛날에 DJ 있잖아. 원래 조금 이게 긍정평가한 게 알베르 까미입니다. 알베르 까미. 이분이 이제 허무 속에서도 희망을 좀 이게 이야기한. 에세이집이죠, 에세이. 그러면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밑에 원고 쓰는 비서가 아마 이제 시지푸스를 그냥 입력해 주니까 야, 그거 괜찮네. 이래가지고 그게 이재명이가 인용했지. 저는 제대로 이게 공부를 왜냐하면 이게 중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법 조문만 외우고 이게 변호사만 땄지 교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의 검찰 출석할 때 성명 중에 시지푸스 이게 가장 그래도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봐요. 정확히 예측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 거기에 수필집은 뭐냐면 그렇게 끊임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반복을 한다는데 이재명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사악하고 교활하고 시지프스가 신을 속이듯이 네. 신이 국민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이 그러면 그 이재명이도 교활하고 사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게 부패한 국민을 속인 죄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지금 이게 뭐 기소된 게 선거법 2개, 대장동 위례 FC 3개,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백현동 위정교사 2개, 네. 그 다음에 쌍방울, 네. 그 다음에 끝나면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앞으로 이게 시지푸스가 돈 하나 올릴 때마다 내려오듯이 이게 무한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없어요. 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고요. 김영태 변호사가 또 이야기했던 것도 막 있잖아요. 김성태가 어떤 뭐 돈 줬다는 이야기, 그 강장 자금됐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또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저는 이재명이가 이게 시지푸스를 보면서 자기 운명을 예측했다. 네. 왜냐? 무한한 형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채널A 나가서요. 네. 직격탄을 날렸죠. 이재명한테. 이번에 그 법을 바꿔서 가석방이 전혀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 우리 흉기들 많잖아, 사범들. 중학범들한테 지금 그거 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법이 통과되면 1호가 이게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직격 날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사형제도가 사실상 그 유명무실하니까 사형은 차라리 그 무기징역을 해서 가석방 없도록 무기징역을 또 일정 기간 살고 나면 가석방이 되잖아요. 그것을 최근에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범들, 묻지마 이 흉악범들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재명에게 먼저 적용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 벌이 한 개가 무기징역까지 되거든요. 뭐냐면 이게 FC가 뇌물 1억 넣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그 다음에 횡령 배임도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재명이 형이 대장동도 무기징역, 위례도 무기징역, FC도 무기징역, 백현동도 무기징역. 전부 무기징역이야. 쌍방울도 무기징역. 무기징역이 한 7, 8개 모이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해야지. 그렇죠. 여기 몇 년 살면 풀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지금 중학범들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법률로 들어오면은 처리 안 하겠네. 이재명한테 적용할까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국회죠. 그렇죠. 저는요, 국회는 이제 9월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검찰 탓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이게 저는 이재명의 꼼수라 봐요. 꼼수입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하영 재판을, 난장판을 만드는 바람에 이게 22일 날 다시 이하영 재판이 열리고, 그러면 이하영 재판 뒤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그러면 병합을 해서 하려면 그걸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자의적으로. 이제 이재명 측에서 자의적으로 어떻게든 이게 정기국회로 시간을 연장 끌어서 그 다음에 표결해가지고 부결시켜서 이런 게 큰 그림 꼼수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은 이게 박찬대입니다. 박찬대가 이화영 해요한 박찬대. 이화영의 부인한테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얼굴도 모른다 했죠. 근데 그 MBC 나가서 갑자기 이우일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이화영하고 40년 친구인데 용인의 지금 위원장이잖아. 지역구 뭐 맡겨놓은 사람. 거기에 그 통화를 이우일이가 이화영 부인하고 하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바꿔줘가지고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자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화가 우연히 이루어집니까? 우연히?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고도로 이게 이우일이하고 짜고 부인을 이게 통화를 바꿔주고 흔적 안 남기려고 그래서 이게 통화해가지고 시간을 끌자. 정기국회로 넘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탄할 수 있다. 왜? 어차피 표결해야 되니까. 핵이 쪼개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무조건 끄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부인이가 난동 부려가지고 한 번 재판 개판됐잖아. 7월 25일 날. 그 다음에 민변의 김형태. 이분이 판사한테 기피 신청하고 개판 치가지고 또 연기돼서 그렇게 됐죠. 8월 22일 나왔잖아. 자, 그럼 22일이 재판하면 그 다음에 8월 말쯤에 이재명이 소환하면 그럼 이게 9월밖에 안 되잖아. 9월 1일 날 정기국회 개회하면은 회계 중단 못 합니다. 이걸 저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결로 가면 또 무기명이잖아. 무기명이잖아. 이재명이는 뭐 앞에서 어떻게 떠들어도 뒤로. 야, 너 돈 봉투 받은 의원들도 한 20명 되잖아. 야, 내 죽으면 너 다 죽어. 그렇지. 공동 문명체야. 이 정치 검찰이 흉악하잖아. 이거 정당한 영장 청구 아니야. 정치 탄압이야. 내 죽으면 너 돈 봉투 받은 애 다 죽어. 그렇죠. 부당한 청구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 핑계를 대겠네.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아까 근데 박찬대 최고의 그 해유도 있지만, 이재명이가 편지를 다 보내, 친전을 당원들에게는 이제 SNS를 통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지도당에 보냈고, 국회의원들, 어차피 투표권을 행사할 국회의원들한테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보냈고, 민주당 탈당한 사람들 다 보냈죠. 그럼 이게 김남국이한테는 왜 친전을 보냈을까? 윤미향한테도 갔어요. 그러니까, 특히 김남국, 윤미향 왜 보냈을까? 야, 내 좀 살려줘. 내 죽으면 너 다 죽어. 표단촉이네. 이게 바로 정치검찰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니까, 그래서 친전을 무소속 탈당한 사람까지 다 보냈잖아. 표단촉 이게 구명 요청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저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마 이제 9월 달에 영장 청구하면 민주당이 부결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왜 그러냐면요. 야, 지금이라도 이재명이가 진심으로 포기하려면 당론을 해야죠. 그렇죠. 정당하든 안 하든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당론을 무조건 우리 간다. 무조건 찬성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이래 해야 되잖아. 왜 정당하냐 안 하냐 토를 달고 그 다음에 왜 당론으로 채택을 못 하느냐고요. 그렇죠. 이거 당론 아닙니다. 그 부당한 정당한조차도 당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국회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거예요. 여기서 구속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들이 사법리스크 언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동병상련으로 9월 달에 청구가 아마 되는 거는 뭐 9월 달 확실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하고 쌍방울은 묶을 거죠. 그러면 이게 표결은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표결 결과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잖아. 근데 보통은 이재명이가 약속을 했고 또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이 찬성표 던지니까 통과 안 되겠나 이런 데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워낙 직접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이런 게 현역들이 많아요. 뭐 돈봉투만 해도 지금 20명, 19명 딱 적시가 돼 있고 많죠. 무소속 윤미향도 있고 뭐 김남국도 있고 뭐 안민석 뭐 진짜 많아요. 김의겸, 명예훼손 거짓 가짜뉴스 있잖아. 그게 뭐 김의겸, 뭐 안민석 여러 명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경태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게 워낙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또 이제 추미애 라인 그 다음에 이해찬 라인 전부 지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잖아. 이런 자들이 과연 이게 찬성표를 던질까? 좀 이게 저는 뭐 약간 이게 참 반반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이든 이재명은 죽는다. 왜냐하면 이게 부결되면요. 부결돼도 죽죠. 자기가 그렇게 포기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조작해가 부결한 거 아니냐? 그럼 정치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찬성이 돼버렸다. 이러면 이게 이미 탄핵됐잖아. 그 다음에 판사도 홀가분하게 발부하잖아. 발부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부결이 되면 정치적으로 죽고 가결되면 사법적으로 죽는다. 어떻게든 죽는다. 이래 봅니다. 가결되면 정치적 사법적으로 다 죽는 거죠. 근데 사법적으로도 뭐 확실하게 발부되니까 그렇죠. 가결되면. 근데 부결되면 구속은 안 되죠. 근데 정치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를 들었는데 지금 이 서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표단속 들어갔어요. 친명계에서 벌써 표단속 들어갔습니다. 이 정성호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 거냐고 방송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지금은 당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이재명 구속돼도 당대표 사퇴 안 해. 그렇죠. 그 안에서 전부 다 조정할 거야. 공천권 행사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비명계, 또 뭐, 친명계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그러다가 공천 못 받아.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표단속 한다는 게 박찬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박찬대 최고가 뭐라고 했냐면 총대를 완전히 맸어요. 어제 KBS 라디오에서 아니 우리는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당당하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한 사람만 이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성호도 국회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투표를 하라는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의 선언의 의미다. 자, 이러니 지금부터, 이 상정이 될 것을, 체포동의안의 상정이 될 것을 전부 다 시나리오를 그리고 박찬대나 정성호가 이렇게 표단속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옛날에 김무성 있잖아.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 영도 다리로 갔는데 옥새는 뭐 본인은 뭐 금고에 놓고 갔다고 네. 근데 실제는 저기 부산 내려가 버렸잖아. 그렇죠.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잖아요. 예. 원유철하고 같이 막 원유철 그러니까 쫓아가고 막. 예. 이번에 그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옥새 들고 나르시 할 것 같아. 아니 옥새 들고 교도소로 들어가 버리면 맞네. 옥새 들고 교도소로 들어가 버리면 예. 아니 도장을 찍어야지 공천 그거 되잖아요 순간에. 이재명 옥새 들고 교도소로 교도소. 옥새 들고 교도소로 나르사. 그래 이렇게 저는 되지 않을까. 본인이 이게 뭐 그걸 포기하겠냐 권력을 예.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겉으로는 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이도. 예. 워낙 근데 뭐 워낙 뻔뻔하게 얼굴이요. 얼굴이 완전 철면피잖아. 요즘은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얼굴에 표정에 야 정말 도끼가 가득 차 있던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번에 표결할 때 또 신상 발언할 거 아닙니까? 예. 또 이러면서 이게 제가 정당한 청구는 포기하려고 몇 번 약속했는데 예. 근데 이 윤석열 무도한 정권이 자기 무능을 그렇게 감추려고 예. 내를 탄압하니까 예. 이번 한 번만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재명이에요. 야. 그게 이재명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뻔뻔한 예. 철면피입니다. 예. 뭐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저 철문패라는 것도 알고 다 해서 야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야? 뭐 그 바로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도 그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도 본인은 뭐 당당하게 뭐 영장 심사 받겠다, 영장 법원 바로 가겠다, 구속영장 청구하며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뒤로는 딴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는 뭐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비명계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공천권 여전히 갖고 있겠다고 하지.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야, 이거 또 좀 지켜봐야 되겠네. 지금부터 또 영장 칠 때까지. 그러니까 영장이 보통 지난번에 성남 FC나 이럴 때 보면은 이재명 소환하고 6일 만에 영장을 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병합을 해야 되니까 8월 안에는 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뭐 어제 검찰에 가서도 여러 가지 본인이 그 진술서에서도 다 거짓말 한 게 다 뭐 탄로가 났습니다. 용도 상영이 박근혜 작품이었다.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국토부 협박, 감사원이 문제없다 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저 방송사에서 공문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감사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성남서구간 공문들을 다 공개를 해서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하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검찰에 가면서 이런 한 푼 사적으로 취한 게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한 푼.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입장은 네. 검찰이 신작 소설을 썼는데 네. 소설을 네. 거기 주인공이 박근혜고 주연이 조연이 이제 그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네. 검찰이 신작 소설을 썼는데 네. 주인공이 박근혜고 조연이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이다. 대입죄 범죄 이렇게 하는데 이거야말로 달성에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앙천대소 하늘을 보고 이게 깔깔 웃는다. 야 저놈이 아무리 급해도 이게 언제 저렇게 내 말을 잘 듣는 저런 사했나? 아 그렇지. 옛날에 뭐 내를 존경한다더니 진짜 하는 거 알더라.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진짜 내를 무서워하는 걸로 쇼를 하잖아요. 어안이 벙벙하겠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거, 회의 주재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있죠. 이게 매각할 때는 다 이게 감정가에 따라 여러 군데 검증해서 하지 자기들이 배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누가 뭘 해도 하나만 딱 물어보면 하나만 아니 정바울 사장이 바보입니까? 그냥 적법하게 국토부 요구나 식품연구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사업하면 되지. 김인섭한테 78%. 왜 김인섭한테 50%를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사업을 3번이나 신청해서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죠. 3번이나. 그래서 안 되니까 허가방 영입해가지고 50% 준다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빗물 제로스 때 구속돼가지고 일을 안 했잖아. 그래서 70억 판사가 조정해서 70억 주라고 판결했는데 그게 한바까지 하면 77억이에요. 아, 그 한바. 77억. 건설 현장의 그 식당. 그러면 이게 판사가 볼 때 김인섭 씨 뭘 해서 77억 주라 하겠습니까? 결국에 모든 인허가부터 과정은 김인섭에 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뭐 딴 데 핑계 대는 거 이게 문제고요. 감사원 보고서는 잘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 감사원 사무총장도 안 뵀습니다.
감사원이 보고서에 문제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딱 이게 고발 의뢰까지 했는데 거기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이게 그 임대주택을 10% 줄일 때 있잖아. 예. 거기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예. 반대했잖아. 그렇죠. 이게 터진다고. 예. 근데 임대주택 비율을 나중에 10%로 줄이고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R&D 센터 뭐 기부 체납 있잖아. 그거 이게 원형 보존지 쓰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 땅. 그렇죠. 건물도 안 짓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새빨간 뭐 자기 권한을 전부 이 국민을 위해 행사에 때렸잖아. 예. 이게 아니고 이재명은 자기 권한을 국민이 아니고 대장동에서는 김만배 일당을 위해 행사했고 행사했고 그다음에 이 백현동은 김인섭 정바울 일당을 위해 그렇죠. 행사한 거다. 예. 이게 분명하다. 예. 여러분. 그렇게 행사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뒷돈을 받았을 텐데 아직 그걸 검찰이 확실하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뒷돈을. 그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80쪽짜리인데 네. 거기 보면 5대 특혜를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4단계 상향,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그래서 여기에서 314억 손실, 왜 그러냐면 전체 3,140억 이익을 얻었는데 도계공에 가서 10%만 가져와서도 314억이에요.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기부 체납, 교환, 처음에 연구개발센터 건물 준다고 했다가 땅으로 줬고, 그 다음에 옹벽 있잖아요.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그 화면에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백현동의 옆에 성남 비행장이 있습니다. 성남 비행장 때문에 고도 제한이 되니까 산을 팠어요. 산을 팠는데, 그래서 옹벽을 세웠는데, 이게 기존은 11m까지는 파도록 돼 있는데, 이걸 51.3m, 51.3m를 팠으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특혜가 있었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그 장면이죠. 그게 근데 유동규 씨가 또 폭로했잖아. 수사받고. 예. 나중에 원래는 이재명이가 잡힐 메모로 예. 성남 도계공 참여 이렇게 메모도 넣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지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유동규 씨도 네. 모르게 예. 그냥 김인섭이하고 정지상이하고 이재명이가 짝짝꿍 해가지고 예. 배제됐잖아. 예. 놀래가지고 이게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직접 확인해가 전화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야, 니 몰랐나? 니 몰랐나? 야,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배제하기로 그러니까 했어. 도시개발공사 책임자인데 예. 완전히 빼버리고 처음에 자필로 열했다가 이게 유동규 씨가 다 폭로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고요. 근데 조사받을 때요. 예. 가장 이재명이가 놀란 부분 오래 설명한 게 있어요. 예. 이 백현동보다. 아, 이번에? 예. 아, 위정교사. 그렇습니다. 아, 위정교사 같이 제가 조사 이게 받았죠. 위전 교사는 이재명이도 깜짝 놀랐는가 봐. 제가 근데 누누이 말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진성 씨라고요. 김진성, 그, 김병량 수행비서. 그렇죠. 그 전임. 이분이 검사 사칭할 때 전화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게 그 자기는 검사 사칭에 아무 관여 안 했다 안 해가지고 했다고 했죠. 기소가 됐잖아. 예. 그때 그 김진성 씨를 정인으로 불렀거든. 예.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한 10번 이상 전화를 한 것 같아. 예. 위정해달라고. 김진성한테. 뭐라고 위정하냐? 그때 김병량 캠프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초로 PD 있잖아. 거기는 고소를 취하는 거다. 이재명 주범으로 조작했다. 김병량 측에서. 이걸 정언해달라는 거야. 김병량은 그때 전임 시장이고 예. 이재명과 경합을 하던 사이였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동 녹음으로 녹음이 돼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목소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 김정성 씨가 이것 때문에 영장 청구됐다가 영장 기각됐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위정 맞잖아요. 이걸 딱 이게 목소리를 들이대니까 이재명이 당황하면서 그 부분을 좀 오래 설명했다. 이런 게 보도거든요. 이 위정 교사 하나만 해도 이게 상당히 그 큰 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위정교사는 무기징역까지는 안 가죠. 그래도 네. 아까 무기징역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위정교사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이런 한 푼 사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은 돈을 지배하는 사람 같아요. 400배도 저수재, 대장동 저수재도 묻어놓고, 뭐, 김인섭한테 그러니까 정바울에게 1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전부 다 100억, 뭐 1000억 단위인데, 그런데 본인이 집에서 쓰는 무슨 뭐 건전지,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법카로 썼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는데, 그때, 그 배소연 씨 밑에서 심부름을 했던 7급 비서관이 다시 그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한 거죠. 모든 것을 그 경기도청 군의 매점에서 뭐 그 생활용품, 집에 쓰는 생활용품을 사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갔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그리고 또 가열이 한 달에 수백만 원. 이거는 아무래도 그 옆에 뭐 비선 캠프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때 말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배소연의 그 영장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129군데를 압수했어요. 아, 129군데를. 주로 식당이죠. 그게. 예, 예. 근데 그 혐의가요. 예. 압수의 영장의 혐의는 이제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 예, 예. 그 중에 배소연이 월급 3억이 국고 손실이에요. 배소연이가 근데 3억 월급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왜냐 한 번도 이게 공무원으로 출근하거나 공문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그냥 비서, 이게 김혜경과 이재명의 개인 비서. 산업이 예. 이래가 이게 월급 자체가 국고 손실이다. 예. 그 3억이 있고요. 예. 근데 카드 쓴 게 2억 5천인데 예. 그 과일점에서만 5천만 원 썼더니 5천만 원. 그러니까. 과일점에서만. 근데 2억 5천 중에 과수원 하나 사겠네. 10만 4천 있잖아. 예. 10만 원짜리 한 건만 이번에 징역 10개월 받았죠. 예. 집행유예 2년에. 거기에 이제 놓고 나머지 이제 수사가 되는데 예. 제가 이 사건을 이게 터질 때부터 뭘 했습니까? 주범이 주범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다. 왜? 국고 손실은 당대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경기도지사만. 경기도지사만 할 수 있죠. 국고 손실은 이제 이거 회계 책임자만 되잖아. 근데 회계 책임자가 도지사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때 한 7, 8개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디 썼다는 거 용도도 허위로 적었잖아요. 네, 뭐 총무과에서 뭐 쓴 걸로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임자가 이재명이라 했고, 이게 어제 인터뷰에 넣었잖아요. 어제 서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런. 근데 문제는, 네. 문제는 이제 국고 손실은 3억만 넣으면 3년 이상. 아. 3년 이상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가 25년까지거든요. 무기징역은. 그러니까 3년 이상이라 하면 25년 이하라 보면 돼요. 26년은 없네요. 예, 가중되면 30 몇 년도 있는데. 가중되면 25년이 기본이에요. 옛날에 15였고. 예. 그 다음에 무기징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국고 손실이 5억이 넘는다. 5억이 넘으면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 이게 또 무기징역이야. 이재명이, 너 이게 무기징역이야. 또 5억 5천이니까 5억 넘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의 혐의가 거의 7, 8개가 다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이게 이 됐고. 근데 중요한 게 배소연의 혐의는 법인카드 이건 또 빙산일각입니다. 혐의가요. 무시무시합니다. 배소연이가 법인카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2,402호. 그러니까. 육방. 그게 초밥 10인분. 경기주택도시공사 있잖아요. GH. 거기 그 숙소로 한다 해가지고 실제는 이게 이재명이 사무실로 썼잖아. 그 샌드위치나 초밥이 다 거리 갔잖아. 네, 그거 아직 수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그거 지금 하고 있죠. 그 영장 청구했었잖아요. 경찰이. 그랬어요. 이현우. 맞아. GH 사장 영장 청구 올리는데 보안 수사 더 수사해라고 지금 내려와 있고요. 검찰이. 아마 이제 그게 횡령배임인데 그 숙소 있잖아. 이걸 이게 중개소에 내놔가지고 중개소에서 우연히 얻은 것처럼 꾸밀라고. 맞아. 갖다 냈던 게 배소연이야. 그렇죠. GH가 맞아, 짜고 맞아. 얻었는데 배소연이가 중개사 사무실에 낸 것처럼 하고 얻은 게 쇼를 한 거죠. 맞습니다. 쇼를. 그게 2,402호가 선거법의 시효가 지났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횡령배임으로 소중입니다. 그게 공범이에요. 이재명도 그렇고 배소연도. 그리고 배소연은 지금 그 배소연을 크고요. 파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배소연의 집이 네 채죠. 내연남 빼고 법률상 남편 한 채까지 하면 네 채입니다. 또 누구 거죠 그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 발표했잖아. 배소연이가 상속세를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득세도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고.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고. 어떻게 선거 때마다 2010년, 14년에 건물 선거 때마다. 사.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 때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재명 집을 명의신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은 수사 중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배세현 씨가 어떤 상속이 없었다는 것은 부모나 물려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직업이 처음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나요? 그리고 경리죠. 경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성남시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 들어갔는데, 그 별정직 5급으로, 5급, 7급, 그 월급으로는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수연 씨도 지금, 상당히 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거기에 배소연 씨가 내연남, 그때 기무사 물자 있잖아요. 거기에 김현욱 씨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분이 그 김혜경 차도 운전하고, 맞아요. 여러 데 보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의 그 한 일 예. 또는 그왜 극단 선택했는지 예. 이런 부분까지 또 조사가 예.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많아요. 예. 그때 김현지가 배소연한테 전화해서 예. 컴퓨터 바꿔줄게. 예. 예. 우리 교체해줄게. 예. 점검면 있잖아.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 그때 이재명이가 경선인데 대선 후보 노잖아. 예. 당내 경선 기타금 있죠. 예. 여기 장롱에 있는 돈을 입금시키라. 예. 예. 그 입금도 배소연이 한 겁니다. 예. 김현지하고. 예. 지금 여기 배소연이면 조지면 다 놉니다. 저도 여기 변호사니까 제 여비서 격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의 집에 있던 현금의 출처, 그 다음에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남편, 내연남의 역할, 부터 이게 뭐 앞으로 배소연 조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번에 징역 10개월 받았잖아. 앞으로 이게 저는 줄줄이 기소된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곧 구속될 것 같은데, 구속되면 지금까지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범죄 혐의를 벌써 1차 영장 청구 때 3개가 병합이 됐고, 이번에 또 2개가 병합이 되면은, 그것만 해도 5개잖아요. 그럼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또 무더기로 계속 또 한 5개 이상,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시 구속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범죄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부는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2부는 이재명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전 현직 대표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게 생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